자, 지금부터 정적분의 활용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의 활용 중에 가장 먼저 넓이가 등장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야. 이전 과정에서 했을 거겠지. 자, 사실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a에서 b까지 셀 수 없는 많은 값들 a에서 b 사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값들을 총 모아놓은 건데 그게 다행히도 다 양수였다라고 하면 넓이 개념이 되는 거겠죠. 왜 넓이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함수 위에 임의의 점 x, y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함수값을 y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x를 포함한 아주 얇은 두께의 dx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멀리서 보면 함수값 자체를 그냥 더하는 거겠지만 x를 포함하는 얇은 두께 dx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어서 높이 y도 곱해서 직사각형을 채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론값으로서 넓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곡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넘쳐나가는 직사각형도 있었을 것이고 모자라는 직사각형도 있었을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좁기 때문에 넘쳐났던 건 점점 깎여 나가는 거고 모자랐던 부분은 이제 더 잘게 이제 직사각형을 붙이면 채워 나간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다가가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하면 직전까지도 x축 사이의 넓이를 재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함수가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고 x축하고 x는 a, x는 b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윗부분의 넓이가 10이고 아랫부분의 넓이가 7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fx를 갖다가 적분을 해버리면 이제 10 더하기 마이너스 7에서 이제 3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려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값을 취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 과정에 비슷한 걸 뭘 했느냐면 자, 미분하고 이제 속도 가속도 이야기할 때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제 속도가 되었었고 자,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였어. 자, 미분의 반대 과정을 적분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해서 반대 과정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조사해 보는 거죠. 즉 가속도를 적분을 해서 속도를 알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알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운동 자체가 지금 수직선이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선 위의 운동은 그냥 1차원 운동이죠. 자, 차원의 개수가 이제 축이라고 본다면 축이 한 개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주던가 위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주던가 이 두 가지 상황이었던 거고 양의 방향 정방향이라고 하고 반대로 가면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 시각 T0에서의 위치를 X0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원문자 2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각 T는 A에서 시각 T는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이제 정적분을 한 건데 자, V의 원시함수 X, 뭐 위치함수라고 본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XB 빼기 XA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선 상에서 어떤 경로는 무시하고 예를 들어 시각 A에서의 위치가 여기 있고 시각 B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의 변화량은 요 정도 A라는 시각에서 B라는 시각 동안에 적당한 양수의 요 값 정도 수치화해 볼까요? 2하고 7이었다라고 한다면 XB 빼기 XA는 지금 5가 되어서 XA라는 위치에서 XB까지가 5만큼 움직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또 다른 상황을 좀 조사해 보자면 여기 XA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2가
최종 위치가 시각 A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 시각 B에서의 위치가 3이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은 3 빼기 마이너스 2에서 5, 지금 XA에서 XB까지 5만큼 움직였다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XB가 XA보다 반드시 크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얘가 XB가 마이너스 2고 XA가 다시 3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이번엔 XA에서 위치의 변화가 반대로 이제 5만큼 갔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원문자 2번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원문자 1번으로 갈 건데,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T0를 A라고 보고 T를 갖다가 B로 본다면 일단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그냥 XB가 될 건데, 자, 이하로 나오는 이제 수식을 보자면 X0는 지금 XA가 될 거고, 자, 정적분을 취해주면은 XB 빼기 XA인 거니까 좌우가 일치했죠. 그러니까 원문자 1번과 원문자 2번은 같은 이야기가 될 건데, 이제 원문자 2번은 이제 시간에 대한 범위가 먼저 주어져 있잖아요. 시각 A에서 시각 B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XA라는 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이제 XA에서의 초기 위치가 주어져 있고, 그때 그 초기 위치에 해당되는 시각이 보통 0으로 많이 주어질 건데,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2초일 때 위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T0라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자 1번은 최초의 시각에서 위치부터 주어진 상태에서 그 위치로부터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원문자 2는 처음부터 어떤 시간 영역대가 주어져서 그 구간대가 위치 변화가 어떨지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위치의 변화를 이해를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수식이 쓰여졌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랑 움직임 거리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시각 A에서의 위치가 있었고 시각 B에서의 위치가 있으면 우리는 위치의 변화는 그냥 XB 빼기 XA를 그냥 썼던 게 이제 경로를 무시하고 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위치의 변화 이만큼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를 물어봤을 때는 요 구간만큼 이제 더해주고, 이동한 건 이제 음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동 거리 자체는 양의 물리 양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주고 다시 이만큼 또 더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우리가 최종 위치만 쓸 게 아니라 그 위치 오기까지 이동 경로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도 양수로 쳐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이게 적분을 해준다. 그럼 반대로 간 것도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임 거리를 갖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움직임 거리는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해서 경로가 역방향으로 가도 그만큼 이동한 걸로 쳐주기 때문에 정적분의 절대값을 취해주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최종 위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 위치 빼기 이제 좀 기준이 되는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주고, 그럼 기준이 되는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위치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결과지향적이죠. 근데 움직임 거리는 그 과정까지도 역방향으로 간 것도 이제 더하기로 생각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라,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속력인 건데, 자, 좌표 평면이면 2차원 운동이야. 자, 2차원 운동은 그러면 축이 몇 개예요? 2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교 좌표계를 쓰니까 여기 지금 X축 있고 Y축 상에서의 어떤 대상의 운동인 거죠. 그래서 XY가 지금 FT라고 하고 있는데, 뭐 가끔 XT, YT 뭐 이렇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시각 T에서의 P의 속도는 각각의 축상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함수 미분함 속도라고 했죠. F'T, G'T라고도는 하지만 또 뭐 X'T,
아까처럼 y'(t라고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vx, vy라고 하기도 하고 dx, dt, dy, dt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평면상에서의 운동이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P에서의 위치 함수가 뭐 여기 xt 혹은 ft, 뭐 yt 혹은 gt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 방식을 가질 건데, 자, 본질적으로 속도랑 속력은 방향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을 거거든요. 그럼 평면 운동상에서의 방향은 이제 x 방향, y 방향을 갖다가 좀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이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그럼 이제 속도 속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x축상에서의 속도가 이제 vx, y축상에서의 속도가 vy라고 한다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 길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자, vx, vy 하고 이쪽을 v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루트의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뭐 이제 x'(t의 제곱, y'(t의 제곱 하든지, 뭐 fg로 주어졌으면 f'(t의 제곱, g'(t의 제곱의 합이라고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해줘도 되겠죠. 이게 루트 씌운 것까지. 그래서 평면상의 운동도 미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봤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